지금 돈을 많이 벌수록 노후가 불행해진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말은 100%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많을수록 현재에 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슈퍼노멀의 저자 구신사임당 주원규 PD는 말했습니다. 성장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오히려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른다면 어느새 도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 최소 25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바친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에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직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많을수록 현재에 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수록 불행해지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저시급으로 월 160만 원을 버는 철수와 월 400만 원을 버는 대기업 직장인 영수가 있습니다. 월세, 식비, 관리비, 휴대폰비, 보험비 등을 고려하면 숨만 쉬어도 월 100만 원은 나갑니다. 매달 돈에 쫓기는 철수는 부업을 찾거나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는 영수는 매달 적당히 돈을 써도 100에서 2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영수는 역시 대기업이 최고라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철수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수처럼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이 내 인생의 종착점이라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평생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돈에 쫓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이나 모을 수 있는데 왜 돈에 쫓기며 산다는 거지?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상상으로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해서 매달 6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에 1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매달 꾸준히 저축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3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면 18억이 나옵니다. 18억도 물론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60살에 정년퇴직을 해서 90살까지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하고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하면 19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도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모은 돈으로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는데 이런 비용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계산만 해보더라도 월급만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입사해서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도 돈에 쫓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취직도 했는데 그냥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는 매일 남이 시킨 일을 하느라 정작 나한테는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딱 1분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아침이 됐습니다. 알람벨이 울립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출근을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립니다. 워드 파일을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메일 확인하고 파일을 전달하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잠깐 회사 동료들과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끝이 납니다. 자리에 앉으니 부장님이 어제 제출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정시 퇴근은 글렀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남이 시킨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금처럼 산다면 남이 시킨 일만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왜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돈만 많으면 좋으니까,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과 시간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직접 그 일에 깊게 관여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그 일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퇴근 후 소파에 들어 누워서 휴대폰 화면을 넘기기 바쁩니다.
주말에는 또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백화점에 가서 돈을 쓰기 바쁘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도전하려고 해봐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퇴근하면 쉬기 바쁜데 내가 시간이 어딨어. 뇌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나의 의지보다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먼저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업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산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인 것이죠. 나는 이미 좋아하는 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만들어낸 작은 여유가 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참, 이미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아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가치 있어지기를. 오늘의 단가를 올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